예, 안녕하십니까. 골치 아픈 법률 문제를 명쾌하게 짚어드리는 스픽스 법률TV 착한 승부사들입니다. 저는 검사 출신 추형훈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든든하게 두 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오현성, 박성원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룰 사건 20대 여성이 SNS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서 약물이든 음료로 살해한 그런 사건입니다. 오현성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변호사님들 최근 온라인에 이 피의자 김 씨 외모나 신상이 지금 퍼지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신상 공개 결정이 나서 이제 화제가 됐죠. 네. 근데 진짜 주목할 건 그게 아닙니다. 이 사건이 던지는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는 이제 남성들도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네.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물리적인 어떤 힘의 우위로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범죄를 행했다면 이제는 약물, 뭐 호의, 뭐 이런 것들을 가장해서 남자들도 얼마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박성원 변호사님, 애초에 이 사건 사망자 2명, 상해 1명으로 알려졌었는데 피해자가 더 늘었다고요? 예, 경찰의 추가 수사에서 기존에는 이제 사망 2명에 상해 1명으로 이제 그 시작이 됐는데요. 이 사건이 발단이. 근데 지금 추가 수사에서 드러난 게 2명의 피해자가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5명의 총 피해자가 밝혀진 상태입니다. 네. 제가 며칠 전이죠. 3월 4일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 피의자 김 씨가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에서 이제 높은 점수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사이코패스 판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화내시는 포인트가 이런 건데요. 아니, 사이코패스면은 이거 정신적으로 뭐 아픈 거다. 소위 말하는 심신미약 뭐 이런 걸로 형량 깎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아니,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기존에 사이코패스로 판명난 많은 범죄자들 있잖아요. 뭐 유명한 연쇄 살인범들. 네.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사이코패스라는 이유로 해서 감형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어떤 성격적 결함이 판례상 어떤 심신장애나 미약, 심신상실로 판단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또 이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이 피의자가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게 아니 그 상대 남자하고 뭐 의견 충돌이 좀 있어서 그 자리를 좀 모면하려고 피하려고 수면제를 조금 먹였을 뿐 이걸로 죽을 줄은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어떤가요? 뭐 그 부분은 지금 보니까 피의자가 계속 나는 뭐 죽일 생각은 없었다. 뭐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내심의 의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계속 거짓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정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여성 피의자가 그 범행 전후로 해가지고 챗GPT에 뭐 수면제랑 술을 같이 먹으면 어떤가, 죽을 수도 있나, 뭐 이런 내용도 검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 이제 남자친구였던 피해자는 상해를 입고 그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그 이후에 또 범행을 이어나갔기 때문에 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입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 변호사님 이거 뭐 이렇게 뭐 마루타 실험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마루타 실험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이제 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챗GPT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약물량을 점차 늘려본 것 같고 가장 안전한 자기 주변 지인을 통해서 실험해봤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계획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보여집니다. 네, 처음 남자친구한테는 이 약물을 한번 줘봤는데 이게 죽질 않고 기절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수사 단계에서는 이제 상해로 지금 의율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좀 실험을 해보고 약물의 효과를 늘리면서 결국은 살인까지 이르렀다. 참 충격적이고 무서운 얘기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이제 시청자분들 드실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여자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 그냥 단순히 사이코패스라서 그냥 재미로 이렇게 한 거냐? 뭐 이런 의문이 드는데 변호사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기존에 이제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무슨 묻지마 범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네. 동기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려는 성향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동기를 좀 이상 동기를 면밀하게 좀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된다.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건 처음 발단했을 때부터 제가 주장했던 게 이게 이제 이 여성 피의자가 어떤 경제적인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네. 이렇게 강하게 의심하고 있고, 우리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더 진행하면서
이 여성 피의자가 어떤 경제적인 동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 보더라도 무슨 뭐 13만 원짜리 치킨이라든지 뭐 남성들한테 어떤 금전적인 요구를 막 한 그런 정황들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가지고 가능하다면 강도살인죄로 기소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아, 단순 살인이 아니라 강도 살인죄로 기소를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이게 일반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그다음에 뭐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는데 강도살인 같은 경우에는 사형하고 무기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조금 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 실체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네. 네, 이런 입장입니다. 자, 박성현 변호사님 강도 살인죄 말씀하셨는데, 자, 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강도 살인죄 이거 의율 가능한가요? 이제 강도 살인죄가 되려면 이제 재물에 대한 이제 강취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밝혀진 거로는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앞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실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가져가면은 그게 강도 살인죄로 의유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저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이 여자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그리고 이 여자를 모방해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추가 이제 모방 범죄가 일어날게 걱정되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되게 안전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남성들이 젊고 예쁜 여성이 유혹한다라고 하면 같이 술자를 하는 거를 사실은 이제 무서워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일견에서는 남자에 대한 복수 이런 것 때문에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범죄 동기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는 뭐 명확히 밝혀진 거는 없는데 이런 어떤 그 범행 대상자들을 상대로 뭐 이렇게 금품을 좀 요구한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 살인이 아니라 강도 살인으로 의율할 가능성도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여성이 사용한 그 약물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 조금 이제 나온 바가 있는데 우리 박성현 변호사님 그 현직 검사 시절에도 좀 이런 사건을 다루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요거 사용한 약물 요 좀 수면제 계열이라고만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좀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드러난 거는 뭐 벤조디아제핀이라고 해가지고 벤조디아제핀. 예, 그 불면증 치료 계열의 네. 약물이에요. 네, 그래서 네. 당연히 그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고 네. 뭐 과다 사용했을 때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뭐 사람의 그 신체 건강에 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 여성 피의자가 사용했던 약물이 지금 그 수면제 계열의 네. 약물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드러나 있고 그 외의 약물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이렇게 공개적으로 뭐 나오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 지금 말씀하신 벤조디아제핀 이런 것도 당연히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쉽게 구할 수는 없는 것들이고 의사 처방이 반드시 의사의 있어야 처방이 되는 반드시 거- 있어야 됩니다. 것이고 한데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다른 약물도 이제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었다 이런 네. 것까지는 이제 언론상 보도가 됐는데 어떤 것들인지는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제 좀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요즘 이제 뭐 마약 뭐 그런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런 사안들이 많아져서 우리나라 예전에 이제 뭐 마약 청정국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 더 이상 좀 그런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이런 좀 우려도 듭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살펴봤던 모텔 살인녀 사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그냥 사이코패스의 어떤 쾌락을 노린 살인인지 아니면 금품을 노린 치밀한 강도 살인인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궁금증으로 남는 사안입니다. 우리 변호사님들 마지막으로 마무리 멘트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우리 온라인상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 아니면은 또 뭐 나이하고 상관없이 쉽게 또 이렇게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네. 뭔가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누가 건네주는 음료 의심하고 먹어봐야 되지 않나. 네. 의심하고 먹지 않던가. 그렇죠. 의심하고 먹지도 말고. 네, 그런 주의가 좀 필요하고 내가 남자기 때문에 또 범행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뭐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강하니까 나는 뭐 범죄 피해 대상이 아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이제 이런 약물을 수단으로 한 경우에 같은 사건을 보면 그것도 딱 맞아 떨어지는 공식은 아니겠다. 그렇죠. 이제 네, 거기 이런 약물 생각이 앞에서 뭐 듭니다. 남녀 구분이 없죠.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좀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오 변호사님. 영화에 보면은 이제 당신 납치됐어 이런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우리나라 이 치안에서도 얼마든지 납치될 수 있고 남성도 얼마든지 약물의 피해에 의해서 저항할 수 없게 될
된 상태에서 살인이나 강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평범한 어떤 일상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끔찍한 범죄들, 저희 스픽스 법률 TV에서 그 이면을 끝까지 파헤쳐서 여러분들에게 그 진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